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클래식 음악 관련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자, 요즘 융합의 시대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 스타트업의 채널 이름은 가치창조제이에요. AI 퍼포머. 그래서 융합의 시대고, 예전 같으면 바이올리니스트는 이런 영상도 안 찍죠. 뭐 내가 그런 걸 찍어. 뭐 도도하게 막 이렇게 창조의 고통. 아니야, 나는 오늘 그런 거 못해. 막 이러면서 해야 될 걸로 아시지만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적선해주세요 라고까지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음악 관련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클래식 전공생 직업 어떤 게 있나요? 예전에는요,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오케스트라 연주자, 전문 공연자, 솔리스트, 챔버 뮤지션, 그 어떤 팀으로 움직이는 전문 연주자들이 있었고, 레슨, 그리고 대학의 레슨, 학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저 어릴 때만 해도 어렸을 때 악기 케이스 메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피아노 학원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새는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직업만 의지해서는 나의 선택지가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올린 글이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창업 관련한,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획사 들어가가지고 매니지먼트사에 들어가서 사무직으로 취직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렇게도 하고 기획사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하시지만 사실상 매니지먼트에서 사무직으로 취직하는 거나 기획사에서 일을 하는 거나 같은 일입니다. 근데 공연 기획뿐만 아니라 우리 클래식 연주자들은요, 같은 음악이라도 귀가 굉장히 발달되게 트레이닝이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 지금 이 클래식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청각적인 예민함을, 섬세함을 요하는 다른 직업군에 가서도 충분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갈 때 4시간, 5시간 동안 그 안에서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 때 무얼 하면서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테마가 대두입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클래식 공연 기획사, 클래식만 하는 기획사 뿐만 아니라 클래식 공연도 요새는 저도 뭐 AI 로봇하고 콜라보 공연을 진행하듯이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베토벤의 미완성 곡을 만들어내듯이 수많은 다른 분야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따라서 지금은 자기의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끌어다가 쓸 수 있는 또 다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이 지식, 이 연주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충만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이 클래식 기획, 클래식 공연 이외에, 왜냐면 클래식 공연조차도 지금은 훨씬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한계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주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시킬 수 있을까? 지금은 공연장이지만 메타버스 시대잖아요.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날이 곧 올 거거든요. 가상세계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물론 머리가 아파지긴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따라서 클래식을 전공해서 연주, 레슨, 그러니까 교육, 그리고 기획사 들어가서 일하는 거 말고도 클래식 음악 기준에서가 아니라요, 이 발전된 우리 귀, 그 음정까지 식별해내는 귀를 가진 그 귀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답변이라기보다는 권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과 꼭 다루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음악 전공, 네오도 바이올린 전공이라는 사실을 2023년에 새삼스럽지만 정말 절실히 깨달았다는 점, 그런 한 해였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음악 전공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히 누가 오해를 하냐면 저희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클래식 악기, 바이올린, 비올라, 피아노 이런 거를 악기를 다루는 그 도구 영어로 인스트루멘트잖아요. 그 도구를 배우는 기술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 도구를 배워서 그걸로 뭘 할지는 도구를 운영하는 사람이 몫이고 자유인데 누가 우리에게 그 도구로 클래식만 연주해라 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사회 통념상 저뿐만 아니라 제 다음 세대의 클래식을 연주하는 전공하는 사람들은 바이올린 전공? 클래식 연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 생각을 그게 오해 아닌 오해구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왜 젓가락질을 하는 거를 배워요. 그러면 그 젓가락질로 내가 오징어 볶음을 집어 먹든 내가 쓰레기를 줍든 라면을 먹든 두부를 먹든 누가 깻잎 가져가는데 깻잎을 받쳐주든 그거는 우리 자유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하는 우리의 자유인데 이상하게 바이올린을 특히 클래식 악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클래식 전공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한 해였습니다. 클래식의 대중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공을 한 예술가들이 우리가 배운 것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그 도구를 갖고 내가 바하를 연주하든 트로트를 연주하든 아니면 연주 안 하고 이거 활용해가지고 인공지능하고 제작을 하든 공연장이 아니라 가상세계에서 연주를 하든 아니면 그 연주를 하는 그걸 평가하는 그 단련된 귀로 오디오 스타트업 창업을 하든 그거는 자유인데 우리 클래식 예술 공연계가 어떤 영역이 날이 가면 갈수록 좁아지게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전공을 있는 그대로 읽자. 바이올린 전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다.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물론 그 바이올린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내가 젓가락 갖고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건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거는 바하고 제일 연주하고 싶은 건 베토벤 협주곡이고 이런 거를 연주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평가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 도구를 열심히 운용해야겠다. 도구, 즉 바이올린을 운용하는 한 해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하는 한 해를 저는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찬 한 해 되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